반갑습니다. 코일론 디렉터 순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코일론 책은 예스24에서 구매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코일론 독자분에게 처음에 약속한 대로 양방향 학습과 유튜브 무료 소설로 확장하는 만큼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제목, 19살 소년이 바라본 코인의 세상편. 이 책은 소설이자 픽션이며 작가의 상상으로 창작된 내용입니다. 등장하는 인물, 사건, 조직 및 배경은 실제와 어떠한 관련도 없음을 밝힙니다. MZ세대 코인 입문기. 나는 대한민국의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고등학생 김주진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공부하게 되었는지 알려주고 싶어 이 글을 쓰고 있다.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대학교에 가기 위해 기숙사 생활을 하며 오전 6시 40분, 기상 오후 10시 학교 끝, 10시 반, 11시 30분 기숙사 자습, 새벽 2시까지 공부만 하던 학생이었다. 열심히 해도 요령이 없어서 그럴까? 성적은 항상 목표하는 1등급이 아닌 3등급 후반, 4등급 초반이었다. 나는 이 시기에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꿈이었다. 이때는 정말 이 꿈이 좋았다. 진로 발표 대회도 나가서 전교생 앞에서 내 꿈에 대해 자신있게 설명도 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면서도 한편으로 느껴지는 이 알 수 없는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여기서 갑자기 내 꿈의 변화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유치원 때 슈퍼맨이 꿈이었다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과학자가 꿈이었다가 고학년 때는 꿈이 없었다. 하지만 꿈이 바뀌는 와중에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안전한 공무원이 좋지 않겠니? 라고 물으면 나는 공무원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나랑 안 맞아. 나는 사업가가 되고 싶어. 이렇게 말했었다. 아버지는 내가 사업가가 되는 것을 많이 좋아하셨다. 그렇게 중학생이 된 후 사업은 힘들다. 빚이 1억이나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접했고 어느 정도 현실에 부딪혀서 그럴까 언젠가부터 나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꿈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을 마무리하고 겨울방학이 다가왔다. 이후 시간이 3개월 정도 흘러 설날이 오게 되었는데 그때 나는 외갓집이 있는 서울에 있었다. 홍대에도 놀러 갔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약국 앞에 줄을 길게 서 있었다. 처음에는 에이 저번 메르스처럼 금방 끝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점점 사태의 심각성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고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이후 방학도 연기되면서 인생 처음으로 나는 기나긴 방학을 보내야 했다. 집에 오고 난 후 처음에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1등급 맞아보자라는 다짐으로 엄청 열심히 했다. 하지만 집에만 있다 보니 나는 점점 초췌해져 갔고 활활 타오르던 열정은 사라지고 하루 종일 유튜브나 게임에 빠져 매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나는 유튜브 광고에서 아마존 셀링이라는 일을 알게 되었다. 아마존 셀링. 중학교 1학년 때 한번 봤었다. 하지만 그땐 어려서 그랬을까? 있다는 정도만 알고 별로 할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집이 이사를 하고 빚이 생겨서 그런 건지, 첫째라서 빨리 돈을 벌어오겠다는 책임감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 마음속 한 구석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한 건지 다시 보니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마음속에서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내 인생의 첫 사업인 아마존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거의 한 달 동안은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고 인생 첫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내 명의 회사 체크카드도 만들고 내 회사 이름이 적힌 도장도 만들어 보았다. 만드는 동안 주변의 시선은 미성년자가 사업을 한다고 저러니 신기해하는 사람과 걱정하는 사람으로 나뉘었던 것 같다. 그렇게 잘 흘러가나 싶었는데 아마존 셀러 계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나이로는 다 되지만 마지막에 돈을 넣고 빼는 카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막혔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모든 정보 입력하는 사람의 명의가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준비한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취소했다.
그렇게 야심차게 준비한 내 명의의 첫 사업이 막을 내렸다. 그렇게 아버지 명의로 다시 준비를 마친 후 첫 물품으로 무엇을 팔아야 할지 고민했다. 고민하던 중 TV에서 나오는 미국 시민의 인터뷰를 보는데 손에 비닐 장갑을 끼고 있는 것을 보고 무작정 비닐 장갑을 40개 정도 사서 미국으로 보냈다. 아쉽게도 하나도 팔지 못했다. 그렇게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일단 안 팔리는 재고를 기부했다. 이후 몇 개월이 흘렀을까. 길고 길었던 겨울방학이 끝나니 2021년 6월. 어느새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학교에 다시 오니 새로운 마음으로 학교 공부에 매진하기로 했다. 어느새 1학기가 거의 다 지나갔고 기말고사를 본 후 어느새 여름방학이 다가왔다. 평소 같았으면 여름방학 보충 수업을 신청했겠지만 이번엔 신청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아버지께서 생활비를 버시기 위해 방호박 농사를 소소하게 시작하셨다. 나는 이것을 계기로 아버지께 부탁하여 내가 한번 팔아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도 생각대로 잘 되지는 못했다. 그렇게 다시 시간이 조금 흘러 유튜브에서 한 아마존 셀링 유튜버를 알게 되었 고해외 소식 마스터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의욕이 솟아오르면서 책을 2번 독파하고 유튜브도 공부하며 아마존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 다음에 유행할 물건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 마스크, 끈을 파는 것을 보고 아직 유행하지 않은 것을 보았다. 혹시나 해서 내가 파는 미국에서도 유행하는지 조사해봤는데 아직 쓰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빨리 마스크 끈을 독점하기 위해 알리바바에서 괜찮은 마스크 끈을 파는 중국 공장을 찾아 연락하고 2주 동안의 조정을 통해 계약을 맺고 미국으로 보내는데 30일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도 문제는 셀 수 없이 많았다. 어찌어찌 하다가 물건 리스팅도 겨우겨우 끝내고 아마존에 광고도 시작했다. 그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담임 선생님께서 전남에서 인재를 뽑아 장학금을 주는 사업을 하는데 나보고 신청해보라고 권유했었다. 1년에 500만 원을 지원해준다는. 일단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신청했다. 첫 서류 면접은 800명 중에 200명을 뽑았는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많이 지원했다고 한다. 나는 처음에 기가 죽었다.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초라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운이 좋게도 1차 서류 면접은 통과했다. 문제는 2차 대면 면접이었다. 인생 첫 대면 면접이라 엄청 긴장했다. 그때 면접을 진행하시는 사회자분께서 내가 하는 일을 듣고 엄청 놀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했다. 주진님이 왜 1차 면접에 붙은 것 같아요? 나는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있는 그대로 해왔던 것들을 적은 것뿐인데요. 진행자분이 다시 말했다.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도 많이 신청했어요. 물론 그 중에서도 특이한 케이스로 신박한 일을 하는 애들도 있지만 자신이 공부만 잘하는 친구들은 탈락했더라고요. 면접 잘하고 와요. 나는 진행자분의 말씀을 듣고 면접을 보았다. 3분의 교수님처럼 보이는 분들과 1분의 진행자가 있었다. 코로나였기 때문에 방 2개를 두고 화상캠을 킨 후 모니터로 면접을 보았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다 할 수는 없어서 아쉬웠다. 그렇게 운이 좋게 합격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한 노트북과 인강 등 다양한 것들을 부모님께 죄송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물건을 아마존 창고로 옮기고 광고를 시작한 지 2주 정도 지났을까? 첫 판매가 이루어졌다. 정말 기뻤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을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나와 비슷하게 마스크 끈을 생각해서 시작한 셀러들도 있었고 다들 경험이 많았을까?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리뷰 수와 판매량이 뒤처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계속 팔다가 리뷰도 받게 되었는데 불만이 담길 리뷰를 하나 보았다. 그 불만은 바로 마스크 끈을 5개를 한 묶음해서 팔았는데 정작 받은 것은 1개뿐이었다는 내용이었다. 그 외에도 다른 색이 왔다는 등 문제가 속출했다. 나는 다시 곰곰이 생각했다.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물건을 소싱하던 중 빨리 독점하고 싶다는 마음이 급한 것 때문일까? 중국 공장을 잠깐이라도 믿었기 때문일까? 인스펙션이라는 물건이 잘 만들어졌는지 대신 확인해주는 대행업체를 구해 보고해주는 서비스를 거치지 않았던 것이 큰 나비 효과가 되어 돌아왔다. 결국 나쁜 리뷰로 인해서 물건은 더 안 팔리기 시작했고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광고에 관련해서도 브랜드를 만들면 따로 브랜드 페이지를 만들게 해줘서 광고를 해주는 서비스를 아마존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는 광고비와 그냥 개인 광고하는 광고비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그래서 2021년이 되어 고3이 되고 난 후 일단은 학업에 매진하자는 마음으로 남은 재고를 기부하고 아마존 사업을 잠시나마 접어두기로 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내 인생 목표는 자면서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보자였다. 그렇게 하나 둘 계획을 세워 나가기 시작했다. 블로그 꾸준히 쓰면서 구글 애드센스를 활용해 수익 벌기, 앱 개발을 위한 코딩 공부, 과일 레이드 만드는 과정을 틱톡으로 찍어서 올려보려는 계획, 영상 촬영을 위한 영상 촬영 공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 다 이것들을 연결을 시켜 자면서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고 어느 정도 실행에 옮기면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런데 2020년 하반기 가을 넘어가는 시점에 부모님께서 3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코일론 디렉터 순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코일론 책은 예스24에서 구매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